자, 오늘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요즘 계속 정치 이야기가 최고죠. 내년 우리가 선거 예, 이제 제대로 대통령을 뽑기까지 제일 중요한 게 대한민국이 어떤 대통령이 탄생이 될 건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윤석열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잘 많이 안 했습니다. 제가 뭐 논객도 아니고 논평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직 여러분도 친구들이 만나거나 가족들 그리고 뭐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유튜브라든가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도 여러 사람들과 정치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다가 싸우기도 하고 그런 게 보통 우리들 서민들이며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으로서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 스스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정권은 굉장히 불만이 많겠죠. 왜냐하면 이 정권이 못하는 이야기만 계속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또 김어준이라든가 쥐진우라든가 김재동이라든가 김미아라든가 뭐 이런 친구들이 또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하고 계속 저렇게 뭐 저에게 뭐라 그러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은가 봅니다. 제가 이 정권에 대해서 좌파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해주는 걸 원하는 것 같은데 칭찬할 거리가 있어야 칭찬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윤석열 씨에 대해서 말씀을 전혀 제가 드리지 않았고 잘 되기만을 정말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격이 시작되면서 문재인 정권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죠. 지켜보고 뭐 어떻게 될까? 윤석열이가 과연 나와서 대선에 나올까까지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봐도 윤석열 씨가 굉장히 미적미적하고 정말 이 정권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서로가 문재인과 윤석열이가 서로가 저렇게 윤석열이는 쉬쉬하면서 뒤를 이렇게 돌고 이러더니 이제 드디어 대선에 나오겠다 출마 선언을 했죠. 그 다음부터 일어난 일이 뭡니까? 수사가 다 끝났던 장모 구속 사건. 이제 장모가 구속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와이프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제가 이제 급하게 기사를 읽고 줄리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는 내용을 조금 말씀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내용이었는데 우리 김건희 씨가 윤석열 씨 부인이죠.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조금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이게 연예계랑 참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뭐 정치도 그렇고, 재계, 그러니까 재벌계도 그렇고, 연예인도 그렇고, 이 신문 보도가 왁자지껄하게 막 이렇게 나는 게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렇게 튀기 위해서 하는 추미애 같은 행동들도 미친 행동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어 지내면 조국이도 무슨 SNS 계속 질러대고 무슨 그런 얘기 하는 것들 보면은 자기네가 죽어서 있으면 완전히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라도 글이라도 남기고 뭔가 질러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우리 윤석열 씨 부인 김건희 씨가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를 이제 하게 되면서 그런 얘기 들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했는데 저는 거기까지만 하고 우리 줄리라는 내용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건희 씨가 조금 제가 볼 적에는 필요하다면 저도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게 의상 같은 거는 제가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입은 걸 보니까 굉장히 예의 바르고 깔끔하게 이렇게 좀 형평성에 의해서 잘 이렇게 다듬어진 것 같았는데 머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깔끔한 표현인데 이게 말을 하니까 이게 말투에서 조금은 고급스러움이 떨어지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질문 내용에 있어서도 할 말 안 할 말을 조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언론들이 그냥 마구제비를 쑤시고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보태면 보태지 안 보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윤석열 씨 부인이 또 이렇게 말을 할 적에 작은 얘기한다고 했지만은 말 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코디가 필요하다 이런. 그래서 뭐 아나운서들이 직업이 아나운서 외에 뭐
그 학원 같은 거 차려가지고 뭐 말하는 법, 또 뭐 말할 때 대화하는 법, Q&A, 대답하고 질문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장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기사를 쭉 내용을 보고 옛날에 있었던 내용들을 보고 그래도 이게 조금 고급스러운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지가 공부를 했거나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된 사람들과 어울리지가 않고 이렇게 뭐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이게 좀 틀이 벗어나는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지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모습이나 또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질이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저는 윤석열 씨는 그렇지만은 이런 일들이 장모를 보고 장모하고 결혼을 한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누가 장모를 그렇게 100% 신뢰를 하고 부인하고 와이프 될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까? 와이프의 모습 그리고 또 남자들이 또 이쁜 모습을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예의가 밝고 이런 건 1차적인 거고 이렇게 흘러나오는 외모 그리고 보이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그런 게 아닐 경우에 좀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윤석열 씨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와이프와 장모 일은 그 전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 이걸 가지고 오직 뭐 장모 부인 일 이걸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정말 문재인이가 제대로 뭔가를 지금 뭐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쇼업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윤석열 씨의 제대로 된 개인적인 일을 좀 훑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게 결혼한 내용들을 보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3번 결혼을 했지요. 거기에는 이제 뭐 중간에 뭐 동거한 여자들 되게 많아요. 트럼프가. 그리고 처음에 결혼한 사람도 이방카 엄마죠. 예. 이게 굉장히 조금 질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고 딸들은 되게 잘 키웠잖아요. 굉장히 이방카 멋있게 막 이렇게 하고 이런 모습 보면 여러분들 좋은 학교 나왔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 결혼했던 사람 외에도 또 영화 배우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이상한 영화에 나온 막 이런 사람들하고도 스캔들이 있었었죠. 지금 이제 멜라니도 뭐 그렇게 썩 좋은 집안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같은 경우도 그런 거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원래 미국이라는 것이 딱 본인을 보고 이것이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잘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문화적인 게 역사적인 게 많이 치우쳐 있어서 그런 게 저도 그렇고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너무 치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 같은 경우에도 부인이 24살 연상의 여인이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본인이 24살 연상의 여인이어도 뭐 잘 내조를 했고 그리고 굉장히 사랑을 하면 뭐 어떤 거든 다 이렇게 지탱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트럼프와 그 프랑스의 마크롱 24살 연상의 여인을 부인으로 들고 있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본인들 마크롱과 트럼프만 보고 국민들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자유, 그리고 안보, 경제, 그리고 이제 국민을 생각하는 일들을 배려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정직한 내용의 이것들을 보고 이렇게 투표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씨는 제가 건방지게 뭐 농객도 아니고요.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제가 보는 견해에서 그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씨에게 그래도 박미TV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문재인 정권과 이 정권에 대해서 비리, 추악함을 알고 있는 것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씨입니다. 윤석열 씨가 기다리고 피해 나간다고 해서 이 정권과 문재인이가 당신을 그대로 놔두지 않을 거라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선방을 날릴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상태로 너무 계속해서 이게 하면 그만두실 겁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응원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대로 놔두고 그만두실 겁니까? 이거는 아니겠죠.
예, 그 맷집을 우리들에게 세다는 맷집을 저희들에게 제대로 좀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이 정권의 비리를 이제 폭로하면서 제대로 당당하게 맞서야 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계속 왜 막기만 합니까? 윤석열 씨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정권이 얼마나 무도하고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터뜨려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맷집이 두텁게 이렇게 막고 있는 모습, 허허허 하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주시면서 그 보여주는 거에 2차분으로 이제 문재인과 이 정권을 향해서 선방을 날려서 지금까지의 비리를 하나하나 조각 내에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저희에게 멋진 모습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박미TV에서 8월 25일 2020입니다. 작년이 되겠네요.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 정말 위험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벌써 1년은 안 됐는데 한 달 있으면 1년이 되네요. 이렇게 보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띄워주셨나요? 이재명 씨, 네, 그렇게 돈 주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빚내서 주세요. 나라 돈 까먹고 빚내고 국민들 목살게 굴지 말고 당신 위해서 찍어줄 투표자들 당신 돈으로 주세요. 그게 정답이지 않을까 합니다. 나라를 좀 제발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경기도지사 이재명 씨에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사람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런 내용의 이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후에 드디어 이 정권 진보와 좌파를 향한 대선 1위가 이재명이 되면서 지금 저희에게 계속해서 윤석열과 함께 1, 2위를 다투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재명 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재명 씨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봐도 보수나 중도는 잘 모르겠어요. 보수는 절대 점수를 줄 수가 없죠. 용서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안보에 대해서 똑같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발언이 아니다라고 생각해도 이 정권의 25%에서 조금 넘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투표를 얻으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듯이 나머지 한 25%에 대한 보수는 기대도 안 하고 쳐다볼 필요도 없겠죠.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마구잡이로 이렇게 짓거려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사를 보면요. 여배우 스캔들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김부선 씨와의 사건이죠. 여배우 스캔들, 김부선 스캔들에 대해서 이제 토론에서 추궁을 하니까 정세균 씨가 토론을 하니까 갑자기 나훈아 씨 발언이 나왔습니다.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바지 한 번 더 내리면은 김부선 씨가 그런 말을 했나요? 그 안에 점이 있다. 그걸 보여주겠다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이분이 대한민국 대통령 될 사람, 이 좌파 정권의 진보 정권이라 그래야 되나? 자꾸 좌파 우파 가른다고 하셔서 진보 정권의 대통령 될 사람인가요? 이거밖에 안 되나요? 이 사람? 바지를 벗다니요. 아무리 화가 나고 지겹고 하더라도 뭔가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그런 것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연예인이죠. 제 선배 나훈아 선배님이 얘기했던 물론 이게 좀 약간 쇼업도 있으신 분이기도 한 그걸 그대로 바지 한번 내려볼까요? 와 정말 정말 창피합니다. 이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이게 정말
정말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지금 2류, 3류가 대한민국을 끌고 가고 있다고 하면은 이재명이가 된다는 말은 안 하겠어요. 이재명이가 뭘 한다면 3류, 4류를 끌고 가는 걸까요?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뭐 조폭 출신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 뭐 이 정권도 조폭 출신들이 되게 태양광을 비롯해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성남시에 얽혀있는 뇌물수수 사건부터 뭐 조사를 한다고 얘기를 제가 신문을 통해서 봤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을 민 사람들 그 밑에 사진을 수도 없이 많이 찍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왜 전부 이렇게 이재명이가 뭐가 된다면 전부 나타난 사람들이 3류와 4류들이 이끌어가는, 5년만 더 그렇게 되면, 5년이니까 다행이었지, 5년만 더 이끌어간다면 그 다음에는 무슨 나라가 될런지, 저는 정말 사랑하는 대한민국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너무 죄송하지만 이재명 씨가 된다면 뭐 오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미국에서 뭐 있어야 되겠죠. 그나마 지금은 열심히 제가 방송을 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지금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기 편의 25%만을 구축하기 위해서 발언한 이 매국자 같은 인간 김원웅, 광복회 회장이라는데 회장 말을 안 하겠어. 광복회 땡땡땡. 이게 무슨 뭐 어머님과 뭔가가 광복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니, 그것도 가짜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김원웅이가 정권에 대해서 정말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근에 부르짖은 얘기, 미군은 점령군이다. 미쳐도 단단히 미친 땡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놈이 정말 만나게 되면 지도 나를 머리카락 다 잡아 끌고, 저 인간은 저는 머리 가발 안 했습니다. 저 인간 제가 볼 때 가발이기 때문에 제가 머리로 다 뜯으면은 아마 다 빠질 겁니다. 여기가 아마 운도씨처럼 덕가 오빠나 이렇게 딱 잡아 끌면 여기가 딱 빠지지 않을까 합니다. 나는 다 잡아 빼면 내 생머리가 다 빠지겠죠. 정말 그러고 싶을 정도로 이놈이, 이게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은 해방군이다. 미쳐도 단단히 미친 땡땡땡 놈이, 이게 북한을 옹호하기 위한, 문재인한테 잘 보이기 위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 건지, 이게 이놈은 사실 문재인뿐이 아니고 그 전 정권에서도 지금의 야당, 보수파에서도 굉장히 따까리 짓을 많이 했던 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싹 바꿔가지고는 지 멋대로, 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문재인 정권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말 이 인간은, 이 정권 바뀌면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인간 중에 몇 명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미 한 7사람 얘기를 했죠. 근데 전부 국회의원이 들어가 있어서 깜빵 가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조사는 받아야 되겠지만, 이 김원웅이, 이 놈은 진짜 이거 보내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나쁜 말보다는 이게 매국노 같은 이런 놈은 진짜 깜빵 보내야 됩니다. 제대로 조사해서 정말 이 북한 추종자들을 위한 이야기, 그 전에는 또 지금의 야당인 보수를 위한, 이게 살모사 같은 놈 하면서 이게 이게 다리지 않습니다. 요 놈은 진짜 제가 볼 때는 깜빵으로 바로 가야 됩니다. 조사받고. 그리고 자기 무슨 광복회 무슨 뭐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가짜인지 아닌지, 지네 가족 중에 한 분이 정말 이 일을 하신 분이 맞는지 제대로 검사하고 거짓이라면 이런 놈은 진짜 치욕적으로 완전히, 옛날로 말하면 유럽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단수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올라가가지고 목까지 자를 수는 없고 그냥 이렇게 막 혼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 보는 데서 돌을 던지고 이런 장면들이 바로바로 나오죠. 이 김원웅이랑 비슷한 얘기를 해서 이게 화제를 일으키겠다 해서 이재명이가 바로
미국을 완전히 한미 동맹에서 깨고 싶은 내용을 똑같이 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원웅이 말이 맞다. 미국은 점령군이고 소련은 해방군이다. 이런 말을 해서 우리의 이 속을 뒤집어 엎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차피 지혜 25% 30%안 되는 이 사람들은 자기 절대 찍을 사람 아니니까 그러든가 말든가 추미애랑 똑같은 인간이죠. 내가 왜 그런 말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만일에 이재명이가 된다면 저는 우리나라 한미동맹 깨질 것 같아요. 네. 한미동맹 깨지면 외환위기 오고 경제공황 오면서 경제 파탄 되겠죠. 네. 그리고 뭐 세금 내고 있는 그나마 돈 좀 있는 사람들 다 해외로 가지 않을까요? 저도 올 생각이 별로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베네수엘라 꼴로 돼가지고 달러는 한 10,000원이 되나? 참 정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재명과 윤석열이 1, 2를 지금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정권의 문재인은 이런 두 사람을 완전히 골로 보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헌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의 야당 일부, 김무성을 비롯해 유승민이, 김종인이 이런 사람들이 벌써 고리가 끼었죠. 김무성이도 지금 무슨 수산업 뭐에 땡땡땡에 걸려 들어가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문재인 씨는 이게 지금 막바지 한 10개월 5월 8일인가 9일 그만두니까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10개월 남았는데 이렇게 당당할 수가 없어요. 눈치 봐야 되거든요. 혹시 자기 깜빵 갈까봐. 그런데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계속해서 눈 부라리고 어디 가면 다 내가 다 했고 내가 다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서는 자신감 있다. 이것들 다 보내버리고 개헌을 하게 되면 반반씩 누나 갖고 내 퇴임길이 안전하게 대저택 몇천 평에서 다 이게 나무가 그냥 보니까 그냥 쫙 하고 그냥 경호원들 쭉 있고 개 한 10마리 키우면서 개를 사랑해서 키우기보다는 이제 집을 지키는 거죠. 밖에서 전부 누가 나타나면 꼬꼬 나 같은 애가 가면은 이제 하고 이제 혼을 내주는 그런 개들을 쭉 키우면서 편안하게 살 준비를 하고 굉장히 자기는 누가 되든 될 수 없을 것이다. 내 작전 다 돼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추미애. 여러분, 텔레비에 대권, 대선, 이렇게 토론에 나와가지고 손을 덜덜덜덜 떠는 모습을 보셨나요? 소속만 민주당, 무늬만 민주당이 아니라 정체성, 역사성 그런 점에 있어서 민주당이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손을 그렇게 힘들게 떠는지,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거짓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핍박을 받을까봐 걱정이 되는지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계속 자기는 잔다르크의 예를 들어서 추다르크다. 그리고는 또 이제 안중근 의사다. 자기가 이런 말을 할 때 창피하지 않나? 네, 서민 교수가 국민 밉상 추미애 잔다르크에 이어서 안중근까지 욕보였다. 제대로 한 방 쳤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제가 볼 때 본인이 이게 좀 나쁜 말로 쪽팔려서 이게 사는데 지장이 없나? 어디 가면은 내가 안중근이잖아. 지가 감옥에서 조금이라도 살 준비가 돼 있는 건가? 예. 그리고 내가 추다르크잖아. 그리고 인터뷰 내용을 보면 오직 30%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만 이빠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70%는 그냥 국민 밉상. 서민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국민 밉상인 거 아무 상관없어. 나는 내 존재를 과시할 거야. 이런 모습을 보여서 정말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추미애는 우리 30% 뭉치자. 그러면 우리는 계속 갈 수 있다. 이 주장을 하고요. 안보에 대해서도 안보, 경제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보는 오직 북한과 같이 가는 안보겠지요. 미국 말고 중국과 북한과 함께 가는 안보. 오직 30%, 25%가 좋아하는 그래야 그나마 5%의 확률의 대선 지지율이 나오니까 요즘 좀 나오더군요.
그래서 이 얄미운 입을 가지고 또 소설 쓰고 있네. 이게 아니고 인터뷰 내용으로 또 김어준과 떠들어대는 이 모습 보면 줄리에 대해서 들어봤죠 하니까 당연하죠. 들었죠. 거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주위가 깨끗해야 그 다음 대통령으로서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위가 깨끗해야 뭐 장모를 비롯해 친인척 뭐 주위가 다 깨끗. 근데 역대까지 대통령 중에 동생을 비롯해 친인척 다 깨끗한 사람이 있었나? 그리고 본인도.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왜일까요? 응? 아들 문제, 군대 문제 이거 나중에 다 파헤치어야 되는데 이게 언젠가는 또 우리가 고소한 맛을 보일 때는 오겠죠. 좀 기다려 봅시다. 어쨌든 추미애가 자꾸만 저렇게 손을 마이크를 잡아가지고는 이렇게 떨면서 얘기하는 게 뭐 벌 받을까봐 걱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뽀롱이 날까봐 그러는 건지 눈 이거 안면 이거는 왜 안 떠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그래도 교육이 좀 돼 있습니다. 김대중 때부터 이게 몇십 년입니까? 저보다 제가 데뷔를 79년에 했으니까 데뷔는 조금 늦지만 그래도 뭐 한 30년 여기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연습은 많이 됐죠. 눈은 안 떠는데 마이크를 떠는 모습을 보고 자기의 거짓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